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LG화학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LG화학이 좀 내려온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뭐 걱정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좀 생긴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시장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LG화학을 보게 되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이평선이라든지 뭐 저항선 이런 것들이 없이 지금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77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만약에 기존에 미리 위에서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추가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뭐 LG화학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LG화학의 배터리 자회사인 이제 LG솔루션, 이 LG솔루션이 이제 ESS 화재 사례랑 관련해서 2017년부터 2018년도 9월까지 중국에서 생산한 ESS용 배터리의 잠재적 화재 리스크를 확인을 했고 자발적 교체를 실시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졌고, 이에 따라서 뭐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ESS 배터리 교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조치에 필요한 비용 약 4천억 원 정도를 추산하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좀 이게 재무적으로 좀 지장이 가지 않나 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좀 우리가 길게 볼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지금 자동차 시대, 지금 내연기관보다도 전기차 시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LG화학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 좀 악재가 났다라고 보시면은 크레디트 스위스에서 이제 130만원으로 좀 목표를 제시를 했던 LG화학 목표 주가를 68만원으로 하향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하루 만에 반토막을 내버린 건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서 이제 LG화학은 이제 지주사가 되기 때문에 지주사 할인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좀 이런 리포트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외국인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뭐 수급 자체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자, 그래서 어제 뭐 이렇게 외국인들 이탈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게, 분명히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뭐 4천억 원 가량의 뭐 추가 조치가 필요한다 한들, 분명히 뭐 LG화학에 있어서는 뭐 악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좀 급하게 패닉셀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LG화학만큼 세계적으로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에 뭐 같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좀 급하게 보는 것보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짧게 보려고 LG화학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1년, 2년이 됐든 좀 길게 긴 호흡을 가지시고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1개월 하시면은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그리고 뭐 6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99만원 뭐 6개월 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좀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우리가 좀 VIP방 같은 경우에도 주식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자, 맨날 수익 인증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인증 오늘도 또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려서 보게 되면은, 자, 수익 인증이 맨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인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만큼 제가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VIP방에서는 디테일하게 읽어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점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도 뭐 CJ ENN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것도 우리가 15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좀 시장 전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65,5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6,500원부터 좀 잡아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CJ ENM이라든지 샘표식품, 그리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자 이것도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도 뭐 52,900원 이하로 우리가 좀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지금 55,7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좀 편안하게 수익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좀 큰 틀을 설명을 해 드리면은, 지금 시점 자체를 놓고 보면은 2021년이죠. 지금 약 10년 이상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종결이 되는 시점인데, 통화는 수년간 팽창을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이제 핑계로 급격한 통화가 풀렸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격이 당연히 급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재, 그리고 주식,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 종결에 앞서서 그동안 시장 자체를 주도를 했던 섹터들이 이제 기술주라든지 아니면은 성장주였는데, 2차 전지는 좀 제외예요. 2차 전지는 제외.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쓰시는 거를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제가 항상 방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기술주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플레이션 시대에 이제 가장 수혜 섹터는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들은 대부분 미래의 이제 실적 기대치를 미리 먹고 주가를 좀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2023년도치를 뭐 선반영해서 올라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명적인 여기서 단점이 생기는데, 이 단점이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피크를 찍은 섹터가 바이오다 라고 보면 되는데, 솔직히 뭐 실적을 까놓고 보면은 뭐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것들 제외하고 일반적인 그냥 바이오 종목이에요. 수년간 기다려도 뭐 작년 코로나 같은 실적이 다시는 안 나올 만한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천천히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뭐냐, 인플레이션 시대가 무엇을 얘기할지를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자산의 급등이다 라고 보면은,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철강이라든지 뭐 구리, 그 다음에 뭐 사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자재 시장 자체가 폭등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저금리를 이제 바탕으로 수천조 원의 통화가 풀리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상품 가격의 급등이 이제 제품 가격, 마진 증가를 불러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그 다음에 경기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기주 같은 경우에도 뭐 휠라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영상에서 추천을 드렸던 뭐 JS 그룹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음식료 쪽에서는 우리가 또 수익이 났던 뭐 생표식품 아니면은 뭐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들은 지속 뭐 정체거나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대부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주식으로 너도 나도 누구나가 다 돈 벌었던 시기다라고 하면은, 2021년 올해부터는 이 판이 굉장히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부족하면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IP 방에서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런 흐름들 자체를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문제가 왔을 부분이, 지금 경기주들을 보려고 하는데 가격 부담이 이미 한참 뭐 생긴 종목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체를 보이고 전일처럼 뭐 급등을 했던, 저번처럼 급등을 했던 뭐 철강주들은 급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격 조정이라든지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당연히 상승을 했던 시총 상위주들 중 이제 인플레 수혜주들의 조정에 따라서 시장 조정 자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달러 인덱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이 맨날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준이 물가 상승을 용인을 하면은 지금 인플레 수준은 괜찮다라고는 하지만 신흥 국가들의 물가는 이미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환밖에 없다라고 보면은 달러 인덱스의 급락은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신흥국 통화의 강세, 그리고 인플레 시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 시장의 색깔을 이해를 못 하시고 뭐 사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이걸 사야지,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들 진짜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전문가한테 뭐 어떤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휠라를 추천을 받았어요. 휠라를 추천을 받아서 내가 샀어. 근데 친구가 B라는 친구가 너 어떤 종목 샀어?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휠라를 샀어. 그러면은 이 친구가 왜냐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누가 사라니까 샀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오래 못 버텨요. 휠라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어본 사람한테 브리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장 전체의 큰 틀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 저는 VIP 방에서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 그리고 시장 전체에 놓고 브리핑 이렇게 길게 다 여러분들한테 다 써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이쪽에서 왜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시장을 응용을 하시면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뭐 여행주, 카지노주, 항공주 정도가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뭐 모두 투어라든지 노랑풍선, 그리고 뭐 참 좋은 여행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5일선을 타고 가는 참 좋은 여행이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카지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호텔 신라가 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카지노 이쪽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면은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좀 눌림목에서는 좀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지 파라다이스는 엉덩이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저희 VIP 방에서는 지네어를 좀 잡아놨어요. 지네어를 낮은 가격에 잡아놓고 4% 이상의 수익이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그 섹터를 봤을 때 차트가 제일 편안한 거를 좀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른 게 안 가는 것보다도 뭐 지네어가 뭐 잘 가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대북주를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VIP방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한 종목을 밑에다 받쳐놓고 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사 하나에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개성공단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인디에프라든지 뭐 신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철도 관련으로는 뭐 현대 로템, 그 다음에 뭐 대하TI, 뭐 푸른기술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금강산 관광으로는 아난티라든지 아니면은 한창, 일신석재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만약에 나는 좀 편안하게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하TI를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당장의 매수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6,000원 부분이 되겠네요. 근데 VIP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대북주를 밑에서 지금 받쳐놓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그렇게 무리해서 뭐 급하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천천히 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 전체적인 큰 흐름을 알고 좀 또 수익이지만 공부를 진짜 여러분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시장 전체의 큰 흐름을 파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개월 하시면은 뭐 33만원, 2개월 하시면은 44만원, 뭐 6개월 하시면 99만원인데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러분들 뭐 VIP방 이렇게 보면은 수익 나는 거는 뭐 당연히 나는 거지만 시장을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전장 브리핑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정말 많이 해요. 저희 방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맨날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는 전일 잡을 종목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리미리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인증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시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실적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지금 뭐 실적이 좋아요. 지금 뭐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퍼 자체도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부분,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빠지면은 나는 평단 관리를 해서 좀 크게 먹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뭐 LG화학 이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조금씩 모아 가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재무는 항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미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은 종목인 만큼 길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고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되돌아보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시장 전체도 이해를 못하고 수익을 나면 장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진짜 주식시장에서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꼭 시장 큰 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